이번 시즌 라리가 순위 알려줘. 이번 시즌 라리가 순위를 알려줄게요. 1위 바르셀로나, 2위 에스파뇰, 3위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4위 세비야, 5위 AT 마드리드, 6위 레알 바야돌리드, 7위 레알 마드리드, 8위 레반테, 9위 레알 소식. 자, 이제 그만해. 네, 네. 헤이카카오가 이번 시즌 라리가 순위를 알려줬는데요. 재밌습니다. 왜 라리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양강 체제. 뭐 소위 말해서 둘이 그냥 다 해먹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7위에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또 1위도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독보적이지 네. 않고 이 1점 차이. 헤이카카오가 만약에 승점까지 얘기해 줬더라면 더 그게 와닿았을 거예요. 정말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다다다다다다닥. 한 네. 경기 바뀔 때 뭐 한 순위가 한 5개 바뀔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지금 경쟁이죠.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가 됐네요. 지금 낯설어요. 초반 흐름은 그렇죠. 순위표가 낯설어요. 절대 강자 없는 라리가 초반 우승 경쟁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최근에 6년 동안 이 6년이라는 거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온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6년 동안 1, 2, 3등은 항상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순위는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여기가 1위로 가고 여기가 3위로 가고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강은 뭐 전통적으로 당연한데 거기에 아틀레티코가 제3의 세력으로 거의 뭐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서 최근 6년을 그렇게 보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에스파뇰, 뭐 알라베스 이런 팀들이 지금 3위 안에 포진해 있잖아요. 물론 시즌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1위인데 승점이 9경기 지금 치렀죠? 네. 9경기에 18점밖에 안 되죠. 지금 요 추세면은요. 지금 9경기면은 거의 4분의 1 정도 소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페이스대로 이제 리그 경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한 80점 언저리면은 1위 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페이스가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보면 그런데 최근 라리가가 9년 동안 다 1위의 승점은 90점대였어요. 9년간. 그리고 그 가운데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두 번은 승점 세 자릿수가 있었죠. 두 번이 이제 100점이 있었고 그것 포함해서 9년간 승점이 1위는 90점대에서 형성이 주로 됐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올 시즌은 2000년대 들어서 유례 없이 아마 낮은 승점의 1위가 나올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을 말씀드리면 기사에 나온 기록인데 8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요. 올 시즌에 79경기에서 196골이 터졌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보다 26골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게 12년 만에 최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다득점에 기여를 하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 같은 화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3강 사실 3강이 골을 많이 못 넣고 덜미를 많이 잡히면 그러면 사실 혼전이 되는 거죠. 기존 구도에서 이제 그런 양상이 기록적으로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호날두 선수 이탈은 뭐 당연히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득점이 그렇죠. 가장 많은 팀이 근데 바르셀로나인데 레알이 이제 문제죠. 예,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력이 일단 뭐 시즌 아주 초반에는 호날두 선수 없는 대신 여럿이서 나눠 넣는 페이스가 괜찮은 것처럼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이 확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심각하게 그렇죠. 지금 레알 득점력이 부진해요. 마드리드가 네 13점. 13점. 아틀레티코도 지금 12점, 10점이요. 10점. 그러니까요. 너무 골을 못 넣고 있죠. 이게 네. 순위표 뒤에 있는 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수비로 내려서 아주 블록을 강하게 쌓고 역습을 하던 팀도 이제는 골을 못 넣어주니까 역습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3강을 상대로 네.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수비 위주로 나서는 팀에게도 그래도 꾸역 한두 골을 넣어서 이겨서 승점을 그냥 따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3강에게 이어지니까 결국은 그 팀들 해당 팀들은 오히려 승점을 쌓아버리고 뭐 가끔 마드리드 팀들 잡아버리고 또 바르셀로나도 잡아버리고 이런 무승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승점을 반대로 또 가져가고 또 이쪽 3강은 또 승점을 잃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3강의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이 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저희가 한 2년 전에 뭐 레바민의 시대 언제까지 뭐 그런 주제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한 1년 지나면
이제 급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 레, 바, 민 다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폭넓게 그 얘기를 적용시키면 사실은 아틀레티코도 사실 같은 시대에 잘했던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까지도 그 카테고리 안에 어느 정도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강의 사실 하락세는 지금 정도 시점이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좀 그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것 말고도 지금 라리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0위권 바깥의 팀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2위의 알라베스, 3위의 에스파뇰, 6위의 바야돌리드는 심지어 승격한 팀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위의 레반테까지도 돌풍의 주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라베스, 에스파뇰, 레반테 모두가 지난 시즌 10위권 바깥의 팀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바야돌리드는 또 승격한 승격팀이죠. 팀인데 심지어 세군다 순위도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거든요. 바야돌리드가. 호나우두가 인수한 네, 네, 바이올리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팀들이 그럼 잘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3강이 하락해서 덜미를 많이 잡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개별 이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폼들이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좋죠. 예, 그러니까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조니 선수라든가 이바이 고메스 선수, 골키퍼 레알 출신 골키퍼 있거든요. 페르난도 파체코라는 그렇죠. 파체코. 골키퍼가 있는데, 파체코 선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시즌 중간 결산할 때 라리가 베스트 골키퍼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던 골키퍼고요. 맞아요.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사실 에스파뇰은 주요 공격수 중에 하나인 제라드 모레노 선수를 내보내면서 에스파뇰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리가 전문가 중에도 일부는 에스파뇰이 굉장히 하위권으로 쳐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에르모소 선수, 마르크 로카 선수, 다르데르 선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선수, 요런 선수들이 20대 초중반 선수들인데, 에스파뇰이 사실은 지금 라리가 전체를 보더라도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축구를 거의 손꼽힐 정도로 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에는 그 20대 초중반 이제 아주 절정으로 치닫는 선수들의 또 중심 뼈대의 또 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뇰 같은 경우도 주요 공격수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세르히오 가르시아나 뭐 레오 밥티스탄 같은 예전부터 있던 선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상당히 젊은 피해 능력들이 지금 잘 펼쳐지고 있는 팀이 에스파뇰이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도 뭐 나초 선수라든가 미첼 선수, 또 역시 골키퍼 바르셀로나 출신 골키퍼인데 마십 골키퍼, 이런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레반테 같은 경우는 요 선수는 이제 베테랑이에요. 그 하위권 팀들의 메시라고 불리는 호세 모랄레스라는 네.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에니스 바르디 선수라든가 로헤르 마르티 선수, 그리고 역시 바르셀로나 출신 골키퍼인 오이에르 올라사발 골키퍼, 이런 선수들이 개별 보면 지금 돌풍의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팀들의 선수들은 개별 폼도 꽤 괜찮아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뭐 월드컵에서의 어떤 전술적 경향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장지현 위원님도 뭐 항상 강조하시는 전환의 속도, 그리고 뭐 잉글랜드 같은 팀이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여줬지만은 셋피스 득점력이 강한 팀, 이러한 팀들이 예전 같이 점유율이 높은 팀들보다 오히려 지금 성적을 내는 그러한 트렌드를 또 반영한 게 이번 월드컵 아니었어요? 근데 라리가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알라베스가 점유율이 무려 19위. 성적은 2등인데 점유율이 19등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패스 성공률도 19위. 그런데 셋피스 득점이 1위예요. 알라베스가. 그리고 속공 득점도 공동 2위. 예. 그러니까 점유율, 뭐 패스 성공률, 이게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셋피스, 속공 두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번니와 레스터시티가 섞였네요. 그렇게 다 된다는 얘기고, 에스파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파뇰은 그래도 밸런스가 있는 팀이라서 요 돌풍의 주역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점유율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49.8%의 점유율로 점유율 9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예, 중간은 간다는 얘기고, 요 정도 점유율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대충 비슷한 그렇죠. 점유율이라서 대체로 뭐 요 정도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양호한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파뇰도 셋피스 득점이 공동 2위고요. 속공 득점도 공동 2위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뇰은 뭐 점유율도 어느 정도 있고 밸런스가 있지만 어쨌든 또 셋피스와 속공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레반테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7위,
패스 성공률이 16위. 그러니까 아까 알라베스나 뭐 비슷하죠. 비슷한 하위권 수준인데 레반테도 셋피스 득점이 공동 7위. 요거는 약간 떨어지지만 속공 득점이 공동 2위. 그러니까 레반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랄레스 선수를 축으로 속공에 원래 능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팀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셋피스와 속공 능력인데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속공은 별로 없어요. 바야돌리드는 지금 성적 좋은 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득점력도 좀 떨어지는데 그 대신 바야돌리드도 셋피스 득점이 공동 4위.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제일 돌풍이 오래 갈 팀은 에스파뇰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에스파뇰이 지금 말씀드렸던 젊은 선수들을 축으로 에스파뇰은 공격 수비 다 괜찮고 점유율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으면서 셋피스와 속공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가장 밸런스가 있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갈 걸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라베스나 바야돌리드나 레반테도 역시 속공 셋피스를 다 갖췄거나 아니면 뭐 셋피스가 강하거나 뭔가 하나의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점유율이라든가 패스 성공률하면 가장 또 상징적인 리그가 라리가 아닙니까? 국제적인 트렌드의 바람을 라리가도 비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뭐 월드컵에서도 그게 상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라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